만약 미국 한복판에 한국 아파트 단지를 그대로 옮겨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식 대저택과 빌라 사이에 초고층 K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처음엔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결과는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LA에서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는 제이슨 리입니다. 저는 평생을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식 주거 문화가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넓은 마당, 개인 수영장,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대저택이야말로 성공한 삶의 상징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식 아파트 단지 하나가 LA 한복판에 세워지면서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진정한 주거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 이 프로젝트가 발표됐을 때 LA 부동산 업계에서는 반응이 싸늘했어요. 한국식 아파트? 여긴 미국이야. 그런 걸 누가 원하겠어? 미국인들이 좁은 아파트에서 공동생활을 할 것 같아? 절대 안 팔릴 거야. 솔직히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대저택이 성공의 상징이고 아파트는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몇 년 살다 온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이슨, 한국 아파트는 그냥 집이 아니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랑은 차원이 달라.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아무리 한국 아파트가 잘 설계됐다 해도 미국에서 통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K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 LA의 상류층 사회가 보인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자마자 K아파트는 예상 밖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LA의 젊은 부유층과 테크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죠. 처음에는 부동산 업계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아파트는 보통 가족 단위의 중산층이 주로 찾는 곳이었고 부유층은 개인 주택을 선호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웬일인지 실리콘밸리에서 온 스타트업, CEO, 헐리우드 배우,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명확했어요. 한국식 아파트의 편리함이 미국의 기존 주거 방식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우선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철저했어요. 한국 아파트는 보통 1층 로비에 컨시어지 서비스가 있고 단지 전체에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미국 대저택들은 규모는 크지만 보안이 허술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억만장자들은 사생활 보호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K아파트의 보안 수준을 보고 감탄했어요. 또한 편의시설이 미국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헬스장, 수영장, 사우나, 코워킹 스페이스, 카페, 심지어 입주민 전용 골프 연습장까지 있었죠. 미국에서도 고급 콘도미니엄에는 이런 시설이 있지만 한국식 아파트처럼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조성된 곳은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두가 함께 사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신선했어요. 미국 주택 문화는 개인주의적이라 이웃과 교류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하지만 K아파트 단지는 커뮤니티를 강조하는 구조로 설계되었고 이는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젊은 부유층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예상과는 다르게 K아파트는 LA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었던 거죠. K아파트가 주목받기 시작하자 부동산 업계에서도 반응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투자자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저게 진짜 잘 팔린다고? 실제로 살아보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진 저는 직접 K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었죠. 하지만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우선 로비부터가 기존 미국 아파트와 달랐어요. 미국의 고급 콘도미니엄들도 멋진 로비를 갖추고 있긴 하지만 한국 아파트처럼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가 있는 경우는 드물죠. 로비에 있는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고 택배 보관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또 한 번 감탄했어요.
미국 아파트는 보통 층간소음이 심한데 한국 아파트는 방음이 철저하게 되어 있었어요. 입주민들에게 물어보니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집 안에 들어서니 더 놀라운 점이 많았어요. 한국 아파트 특유의 신발 벗고 들어가는 구조부터 시작해서 바닥 난방 시스템, 첨단 Io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홈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신선했어요. 특히 바닥 난방은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미국에서도 바닥 난방이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여태 없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K아파트의 진정한 매력을 알게 된 건 그곳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였어요. 모델하우스를 둘러본 후 저는 직접 K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건물과 시설이 좋은 것만으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얻은 것은 아닐 테니까요. 실제 거주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실리콘밸리에서 온 스타트업 창업가 제이크였습니다. 그는 원래 비버리힐스에 위치한 대저택에서 살았지만 K아파트로 이사 온 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미국에서 아파트 생활은 보통 좁고 불편하다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하지만 이곳은 다르더군요. 출퇴근할 때마다 로비에서 따뜻한 인사를 받고 단지 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 마시고 저녁에는 아파트 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한 공간 안에서 해결돼요. 예전엔 집에서 나서면 무조건 차를 타야 했는데 여기서는 걸어서 다 해결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삶이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그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저택 문화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중심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대형 마트나 헬스장, 심지어 커피 한 잔을 사러 가려 해도 차를 타야 했죠. 하지만 K아파트는 한국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단지 안에서 웬만한 일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유명 유튜버이자 인플루언서인 클로이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LA 중심부에 위치한 고급 콘도에 살고 있었는데 K아파트로 이사 온 뒤 팬들과의 소통이 훨씬 활발해졌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곳은 커뮤니티 문화가 달라요. 미국에서는 이웃 간의 교류가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게 돼요. 같은 단지에 사는 사람들과 헬스장에서 마주치고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대화를 나누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서로 정보를 공유해요. 덕분에 새로운 인맥도 많이 생기고 제 콘텐츠에도 훨씬 활력이 넘치게 됐어요. 그녀의 말처럼 미국의 주택 문화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 이웃 간의 교류가 드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K아파트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공간이 설계되어 있었고 이 점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헐리우드 스타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는 우연한 기회로 한 유명 배우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익명을 요구했지만 K아파트로 이사 온 뒤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바로 보안과 프라이버시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LA에서 유명인으로 산다는 건 피곤한 일이에요. 어디를 가든 파파라치들이 따라다니고 집 앞에까지 몰래카메라를 들이대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곳은 철저한 보안 시스템 덕분에 그런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식 관리 시스템이 정말 놀라워요. 직원들이 입주민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불필요한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주니까 정말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어요. 그의 말처럼 K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철저하게 지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컨시어지 서비스는 단순히 택배를 보관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입주민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관리해주는 개념이었죠. 미국에서도 보안이 철저한 콘도미니엄이 있긴 하지만 한국 아파트처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춘 곳은 드물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K아파트가 단순히 새로운 건물이 아니라 미국의 주거 문화를 완전히 바꿀 가능성을 가진 혁신적인 공간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한 가지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이 이렇게까지 주목받게 되면서 뜻밖의 문제도 함께 따라오고 있었던 거죠. K아파트가 LA에서 큰 인기를 끌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입주 경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아파트 스타일을 생소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가지면서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정된 세대 수 때문에 대기자가 계속 쌓였고 심지어 분양 가격과 임대료가 치솟기 시작했어요. 제이슨, 나도 K아파 살아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입주할 수 있는 거야? 부동산 업계 동료들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스타들과 테크 업계 거물들까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그만큼 K아파트는 이제 LA의 가장 핫한 주거 공간이 되었죠. 두 번째 문제는 기존 부동산 시장과의 충돌이었습니다. LA의 전통적인 대저택 문화에 익숙한 일부 보수적인 부유층은 이 변화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어요. LA는 원래 넓은 마당과 개인 공간을 중시하는 곳인데 저런 한국식 아파트가 너무 많아지면 도시의 정체성이 변하는 것 아니야? 도심 한가운데 고층 건물이 늘어나면서 교통 체증이 심해질 거야. 결국 부동산 시장도 흔들리겠지.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부 지역 정치인과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K아파트 프로젝트를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존의 대저택 소유주들은 한국식 아파트의 성공이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릴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K아파트의 성공을 보고 난 뒤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한국식 아파트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결국 K아파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미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변곡점이 된 셈이었어요. 이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LA를 넘어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우리도 K아파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저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K아파트의 가장 큰 강점이자 차별점이었던 한국식 시스템이 미국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K아파트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가던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한국식 관리 시스템이 일부 입주민들에게는 생소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K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였던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방식이 일부 미국 입주민들에게는 낯선 규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아파트 공동 규칙에 대한 반발이 심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서는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실내에서 조용히 생활하는 것이 당연시되지만 미국에서는 이웃의 소음에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그런데 K아파트에서는 늦은 밤, 시끄러운 음악을 틀거나 집에서 큰 소리로 파티를 여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내 집이잖아요. 왜 내가 내 집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웃끼리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빡빡하게 규제를 하는 거죠? 특히 대저택 생활에 익숙한 일부 부유층, 입주민들은 이러한 규칙을 답답하게 느끼며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식 공동주택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 규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덕분에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잖아요. 미국에서도 이런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입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일부 미국인들은 K아파트의 공동 규칙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한국의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논란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K아파트의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오히려 일부 입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집에 손님이 방문할 때 대부분 미리 연락하지 않고 그냥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K아파트에서 모든 방문자가 사전에 등록되어야 했고 입주민의 허가 없이는 로비에서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만큼 입주민들은 안전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마치 호텔처럼 지나치게 엄격한 시스템으로 보였습니다. 내 친구가 그냥 들렀다 가려는데 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죠? 아무리 보안이 중요해도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이 문제로 인해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일부 언론에서도 한국식 시스템이 미국 문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적인 기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K아파트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지만 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논란이 커지면서 K아파트의 입주민들은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었습니다. 이건 한국식 아파트예요. 한국 시스템을 도입했으니 당연히 그 문화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긴 미국입니다. 한국의 규칙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 없어요. 미국식 라이프 스타일과도 조화를 이뤄야 하지 않겠어요? 결국 이 문제는 K아파트 운영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저 역시 부동산 개발자로서 초청을 받아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에는 입주민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 입주민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식 아파트의 보안과 규칙들이 너무 빡빡하다고 느껴집니다. 미국에서 친구나 가족이 집에 올 때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 불편한 일이에요. 대저택에서 살 때는 언제든 원하는 사람을 초대할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자 반대편에 앉아있던 다른 입주민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예전에 고급 콘도에 살았지만 그곳에서는 무단 침입이나 택배 도난 사건이 종종 발생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회의가 진행될수록 논쟁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보안과 질서를 강조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유로운 생활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식 아파트 시스템이 미국에서도 성공하려면 무조건적인 강요가 아니라 문화적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들도 초창기에는 공동생활에 대한 갈등이 많았지만 점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입주민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해결해 나갔죠.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어떨까? 저는 운영진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식 시스템이 너무 엄격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어떤 방식으로 말입니까? 예를 들어 보안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층은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고 방문객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는 대신 보안이 보장되는 구역으로 설정합니다. 반면 좀 더 자유로운 방문을 원하는 입주민들을 위해 일부 구역은 방문 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있겠죠. 모두가 제 의견을 듣고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입주민 대표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일괄적인 규칙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불만이 줄어들겠어요. 그렇게 해서 K아파트는 한국식 시스템을 유지하되 미국 문화에 맞춰 일부 유연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K아파트는 기존의 강력한 보안과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입주민들의 생활 방식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마찰은 줄어들었고 오히려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됩니다. K아파트의 성공을 지켜본 다른 도시에서도 같은 방식의 맞춤형 한국식 아파트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K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미국 주거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K아파트는 미국식 라이프 스타일과 한국식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한 맞춤형 주거 모델로 진화해 나갔습니다.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관리 방식 덕분에 초기의 문화적 충돌은 점차 사라졌고 오히려 한국식 아파트의 효율성과 편리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몇 달 후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에서도 K아파트와 같은 한국식 공동주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K아파트가 제공하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점점 더 많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아파트가 가진 스마트한 관리 시스템과 편리한 생활 환경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의 주거 문화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이 아닌 서로 소통하고 어울리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언론에서도 K아파트의 성공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아파트 시스템, 미국의 주거 문화 혁신을 이끌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K아파트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이다. 이제 K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제공하는 그것이 한국식 아파트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주거의 가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한국 아파트는 미국이 배워야 할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미국에서의 K아파트 성공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식 주거 문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는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느 날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이슨, 혹시 뉴욕에 새롭게 추진되는 프로젝트에 관심 있나요? 뉴욕 맨해튼 중심부, 고급 콘도와 전통적인 브라운스톤 주택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K아파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념까지 도입하려고 합니다. AI 기반 관리 시스템, 친환경 설계, 그리고 입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공간들까지 뉴욕에서라면 K아파트의 성공이 단순한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미국 전역의 주거 문화를 바꾸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K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혁신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새로운 도전에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뉴욕에서의 K아파트 프로젝트 제안을 받은 후 저는 곧바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맨해튼 중심부, 오래된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선 그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뉴욕시 관계자들도 K아파트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이미 K아파트의 성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초고급 콘도미니엄과 전통적인 브라운스톤 주택들만 고집해 왔어요. 하지만 K아파트의 성공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뉴욕도 변해야 합니다. 그들은 한국식 아파트의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주거 문화를 뉴욕에 도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해튼이라는 독특한 환경에 맞춰야 한다는 도전 과제도 있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는 놀라운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도심 환경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바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공간이에요. K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혁신을 제공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개발업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뉴욕의 K아파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스마트 주거 시스템과 최첨단 보안, AI 기반 관리 서비스까지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공동주택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LA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LA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혁신적인 주거 문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곳, 다음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Next Stop New York.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국식 아파트가 미국 한복판에서 이렇게까지 큰 변화를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삶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결국 좋은 집이란 단순히 크고 화려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한국식 아파트가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도 들어선다면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